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롤러코스터의 습관이란 노래의 가사인데요. 80년대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폴 게티는 습관을 정복한 자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원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된다고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난 특별한 습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모습을 과학적으로 조사해보면요. 모든 사고와 행동의 95%가 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의 대부분이 습관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라 하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울산시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 난임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정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제 주변에만 봐도 난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임신을 준비하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좀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시는 연령들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16년까지 난임 환자분들이 한 55% 정도가 늘었고, 네. 그중에 여성의 원인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 난임은 저는 사실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네. 정말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불임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또 난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다른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주는 어감이 있죠. 이게 불임이라 그러면 임신이 그쵸. 안 된다. 네. 이렇게 단정 짓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2012년 이후에는 지금 아직 임신이 안 됐을 뿐이지 어떤 치술이나 또는 치료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을 제거해주면 임신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난임,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인 뿐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의미로 바뀌게 된 거죠. 아직 희망이 있다. 용기를 갖고 해보자. 이런 의미로 요즘은 난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러면 좀 불임이라는 표현을 좀 피하자라는 의미가 조금 더 맞을 것 같네요. 말 자체가 가지는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난임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지만 어려운 것도 풀면 쉬워지고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예, 생리통도 치료하면 생리통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좋아지게 되면 임신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고 잘 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죠. 네. 근데 사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네. 가족 계획을 가졌다. 네. 뭐 그러면 뭐 당장 내일, 뭐 당장 다음 달 이렇게 정말로 뭐 갑자기 뭐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난임이라는 게 네, 얼마나 가족 계획을 가진 뒤에 네, 까지를 난임으로 봐야 되냐, 이 기준이 좀 네. 모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난임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이제 결혼하고서 피임 없이 네. 부부관계 성생활을 했을 때에 만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나이가 만 35세가 넘어가면 네네. 6개월로 줄어요. 아, 예, 만 35세 되면 난소나 이런 자궁 부속기 기관 등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 나이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가족 계획을 하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만 35세 이전에 임신을 시도하시는 게 좋으시고 가능하다면 그보다 조금 더 한 33세나 34세 이전에 임신 계획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임신이 좀 더 빨리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네. 그렇거든요. 요즘에 결혼 연령이 좀 뒤로 미뤄진 것도 그렇고, 네, 근데 결혼 연령대가 미뤄졌지만 사실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계획도 더 미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준대로라면 이게 네. 사실은 의학적인 네, 기준인 거지. 사실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질병적으로 우리가 봐야 네, 하는 네. 뭐 건강 프로이지만.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35세 이상의 뭐 네. 부부인데 네, 그럼 저희는 일단 결혼해서 좀 아이 계획은 좀 빨리 갖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면 빨리 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엄마나 아빠가 건강할 때 잉태된 아기들이 조금 더 좋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렇게 논문들을 보면 네. 부모님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런 주변 상황들이 조금 더 넉넉해져 있을 때 자라난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심리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성장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더 머리도 좋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물리학적인 생리학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출산을 하는 것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산모의 산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죠. 저희 한의원에 와서던 분 중에 제가 치료한 분은 아니고요. 산후조리약만 지어드렸던 분인데 이분은 40에 결혼하셔가지고 42에 첫 번째 아기를 낳으시고 네. 47에 둘째 아기를 낳으신 분도 근데 있으셨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예, 보면.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생각이 조금 안정되어 있으시고 성격이 긍정적이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임신이 좀 더 잘 되고 영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이 안정하고 평안이 되어 있을 때 훨씬 더 빠른 임신 성공과 출산에서도 또 좋은 결과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좀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도 좀 네. 양방과 한방이 네. 뭐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가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양방적으로 보면 일단 먼저 구조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자궁 자체의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또는 자궁선 건정이라나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의 근종 이런 부분은 또 있을 수 있고요. 자궁 하수증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배란이 돼야 되잖아요. 네. 배란이 잘 안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배란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그 나팔관이 협착이 돼 있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해서 막혀 있는 걸 뚫어주거나 하는 걸 해야 되고요. 그런 것 외에 남성 원인도 한 26에서 47% 정도 되고요. 또 남자 여자 원인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복합 원인인 경우도 있고 또 원인 불명도 많아요. 네. 임신이 왜 안 되는지 원인을 몰라.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네. 차가운 거, 아랫배 차가운 게 되게 많고요. 또 생리가 일정하지 않은 거라든지 스트레스 많은 거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 또 제가 치료해 보니까 이제 턱관절이나 뇌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원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치료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특히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난임 환자분들이 오면 특히 여성분에게는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네. 동해보감에서도 첫 번째는
생리 주기를 일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리와 관련되는 재반 증상, 통증이나 덩어리나 또는 생리량이 적은 것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손발 차가운 게 줄어들어야 되고요. 네. 네, 세 번째는 얼굴이 예뻐져야 돼요. 치료해 보면 성형을 할까요, 그러면? 치료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너 뭐 얼굴이 안 좋아,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몸이 건강해지면 네. 얼굴도 예뻐지고 건강해져요. 그 사람 상태에서 제일 예쁜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얼굴로 몸 경락을 통해 가지고 얼굴로 가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영향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 생리 주기가 조금 일정해지면 네. 좀 난임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여성분들 중에 생리 주기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네. 그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죠. 네.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생리가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기간보다 너무 길게 뭐 주기가 길어졌다. 그거는 생리를 내보낼 만큼 내 몸의 컨디션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뭐 35일 또는 40일에 한 번 생리를 해야겠다라고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분은 일이 너무 많다면 일을 좀 줄이셔야 되고 또 잠을 못 자신다면 잠을 좀 잘 자도록 하셔야 되고 체력이 너무 약하시고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하면서 근력을 좀 더 키워주고 근육이 혈액을 담아두는 저장 탱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 임신해서 임신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지죠. 감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들도 같이 풀어지도록 해주셔야 되죠. 네. 또 근데 수정은 되었는데 네. 이게 임신이 완성이 안 되는 뭐 그런 류의 난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양방에서 많이 하는 난임 시술이 이제 체외생식술 또는 보조생식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자를 끄집어내서 밖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난자 채취 주기당의 그 임상적인 임신 성공률이 30세에서 34세가 36% 정도 되고요. 네. 35에서 90세가 27.3%, 40세 이상에서는 13.6%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임신 성공률이 떨어지고 또 나이가 올라갈수록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유산율도 증가해요. 35세 이하에서는 20%, 40세에서는 30%, 44세 이후에서는 6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도 임신이 유지되지 못하고 유산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임신을 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임신하는 게 임신이 유지되고 건강해질 수 있고 아기도 건강하게 산모도 건강해질 수 있는 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또 난임과 유산은 또 다른 거죠. 습관성 유산 이런 것들. 좀 다르죠. 이게 유산 같은 경우는 임신은 됐는데 임신을 유지해 나가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보통 이제 유산이 되는 경우는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수정난 자체의 문제. 두 번째는 엄마의 건강, 모태의 건강 상태 문제. 세 번째는 외부에서 큰 충격, 정신적이거나 또는 자동차 사고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어쩔 수 없고요. 세 번째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몸을 만들고 관리하고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해지실 수 있죠. 동의보감에서도 습관성 유산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양딸, 1, 3, 5, 7개월에 해당하는 달에 한약을 몇 첩을 먹어서 유지를 더 시켜주자. 몸이 허하기 때문에 임신을 유지해 나가는 게 힘들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혼자 있을 때도 힘든데 아기까지 두 몸이 되면 두 몸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체력이랑 힘이랑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안테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한약들이 있죠. 네. 또 난임 같은 경우에는 난임으로 인해서 받는 추가적인 몸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증상들이 합병증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나요? 네, 주로 보면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 난임인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소화기 쪽의 증상, 위궤양이나 또는 위염 같은 게 많고요. 그리고 이게 임신 안 되는 게 보면 본인도 스트레스죠. 그것보다 이제 시댁 어른들, 시자 붙은 여러분들이라든지 또는 친정에서도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주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양방선생님들이나 한방선생님들 진단받은 경우들이 합해서 한 78.9% 정도 되는 대로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나 소화기계 질환들이 제일 많아요.
두 개 합하면 한 50% 이상 넘죠. 그렇죠. 네. 참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같이 가죠. 같이 가죠. 네. 그래서 이 심신합의를 생각하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마음도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난임을 바라보는 원인도 네. 약간씩은 다른 것 같은데 그럼 네. 치료 방법도 양방과 한방이 보는 법이 다른가요? 조금 차이는 나죠. 예, 양방에서는 양방 한방 똑같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약물적인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방이 조금 탁월한 점은 뭐 이렇게 나팔관이 막혔다든지 또는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 그 구조적인 부분을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가지고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은 저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어떤 기능적인 또는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 보는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데 뭐 다른 척추의 구조나 또는 뇌신경계 구조의 문제로 생긴 경우 중에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또 만약에 뭐 뇌 종양이라든지 또는 자궁 성근증이나 뭐 자궁 내막증 이런 경우들에서는 양한방 같이 치료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2013년에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온 논문인데 네. 4,247명에게 한 그룹은 양약만 썼고요. 네. 한 그룹은 양약과 한약을 같이 썼는데 양약만 쓴 그룹은 33%에서 네. 한약을 같이 쓴 그룹에서는 60%에서 임신 성공률을 보인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 보고서 야, 이거 우리나라도 아닌데 호주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재밌는 임신 성공률이 한약을 같이 썼을 때 2배나 된다는 재밌는 논문이 있구나. 그래서 필요하다면 같이 협진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들을 좀 하고 있죠? 이제 주로 만약에 기혈이 부족하거나 자궁으로 가는 생리량이 적거나 또는 덩어리가 있다면 덩어리를 풀어주고, 또 주기가 너무 길게 되면 주기를 조금 더 정상적인 패턴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몸에 혈이 너무 많아서 생리 주기가 너무 빠르면 그걸 조금 늦춰주는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이 나타나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가 안 좋다든지 또는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또는 생리통이 심하거나 또는 허리가 아프다든지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는 방법을 쓰고, 네. 그러기 위해서 뭐 한약 같이 쓰는 분들도 있고, 한약하고 침치료 같이 하는 분들, 또는 저희 같이 턱관절 균형의학으로 턱과 목의 균형을 맞춰줘서 뇌도 안정화시켜주고 척추의 기능 또한 좋아지게 해서 자궁으로 가는 혈액순환, 또 자궁에서의 생리, 자궁 주변에 있는 여러 부속기관의 문제점들을 풀어주고 자세 같은 건 같이 교정해주고 하는 치료를 같이 합니다. 네. 그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변비가 있으면 네. 좀 혈액이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이 가능한가요? 네, 변비가 있다면 일단 사람 몸은 몸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생리도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리를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생리를 통해서 혈액이 나가고 기운이 나가기 때문에 좀 어지럽거나 힘들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잘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평소에 혈액이 부족하다면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것들, 뭐 땀이나 아니면 대변이나 이런 것들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내보내요. 네. 그래서 보통 변비가 있는 분들이 땀도 적게 흘리고 생리통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변비가 심한 경우들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 또는 우리 몸 안에서 노폐되었던 세포들을, 이런 것들을 대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있는 것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진액이랑 체액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 몸 안에 더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변비가 심한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장 기능이 좀 떨어져서 마비가 되는 경우들이 좀 더 있거나 또는 혈액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인 경우에 먹는 음식물들을 조금 더 먹게 하거나, 또는 섭취량이 적다면 적게 높게 하거나, 또는 이 혈액을 좀 더 잘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 대변 상태를 좀 더 좋아지게 해주는 뭐 작약불이라든지 또는 뭐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종류들, 그리고 즙이 많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먹어주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변비를 좋아지게 해주면 몸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 몸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장은 폐하고 짝이 되고 이건 또 피부하고 짝이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분들, 아토피, 또 건성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있으면 변비를 해결해 주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간하고 대장하고도 기능적으로 상변하기 때문에, 상통하면서 같이 변하기 때문에
이 간이 혈액을 주관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보죠. 간이 생식기도 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 상태를 볼 수 있는 대장 상태를 볼 수 있는 대변의 상태가 좋아지면 간이 좋아지면서 혈액이 충분해지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대변 상태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봅니다. 육장육부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장 상태 좋아지게 해주면 우리 몸의 기초적인 주춧돌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골반의 기능하고 같이 가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심한 변비가 네. 또 뭐 난임과도 좀 연결이 돼서 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게 사람을 옆에서 보면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옆에서 보면 맨 앞쪽에 있는 게 방광이고 가운데 자궁이 있고 뒤쪽에 대장이 있거든요. 네. 대장이 음식물 안에서 있으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연동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열을 만들면서 자궁도 따뜻하게 해주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열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변비가 생기게 되거든요. 또는 이게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변이 딱딱하게 되는 경우들인데 이런 분들 중에 생각나는 두 커플이 있는데요. 네. 한 분은 결혼한 지 2년 됐었고 네. 또 한 분은 결혼한 지 4년 됐던 분인데 이분들은 이제 첫 번째 분이 임신 안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소통이 너무 안 돼서 이 대변만 아니라 온 전신에 여러 가지 좀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안 좋은 독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내보내도록 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약을 쓰면서 설사를 좀 하셨죠. 네. 대변을 좀 자주 보셨는데 보통 그 약을 먹으면 10명 중에 한 8명은 살이 좀 빠지기도 하고 살살 하는데 2명 오히려 살찌거든요. 네. 똑같은 약인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네. 근데 이분이 약 드시면서 처음에는 하루에 대변을 10번 보셨는데 네. 한 보름 정도 하루에 먹어. 10번이요? 네. 몸에서 나가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근데 이제 보름 정도 드시니까 대변 보는 횟수가 하루에 6번으로 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숏컷, 지름길인데 대변을 이렇게 자주 보는 게 불편하시면 좀 대변 적게 보면서 삥 둘러가는 길로 네네. 그렇게 제가 처방을 하겠다 했더니 아니라고 아. 빨리 가는 거 괜찮다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방을 했더니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산후조리 약을 지어러 오셨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4년 된 분인데 이분들은 네. 이제 시험관하기 2번 했던 시술 받았던 분인데도 임신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자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먼저 환경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이분들도 그때 약 2번 드시고서 그 다음에 산후조리 약 지어러 오셨죠. 네. 그래서 난임인 분들 중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변비 치료를 해주시는 거, 대변을 네. 잘 볼 수 있도록 해줘서 아랫배 쪽에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네. 그게 난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먼저 한번 치료를 해보자.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턱관절 통증 이런 것도 난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턱관절의 움직이는 중심축이 목표 네. 1번하고 2번인데 목표 1, 2번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뇌 시상하부에 있는 곳에서 전신에 호르몬 분비하는 호르몬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기에 뇌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안정화시켜주는 경우에 로베 반응에 의해서 목표 1, 2, 3번이 안정화가 되면 네. 목표 3번이 허리뼈 3번에 영향을 미치고 목표 1번 위에 있는 저편골, 뇌 바닥에 있는 저편골은 천골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몸이 천골하고 꼬리뼈, 미골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몸이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턱관절 통증이 있거나 턱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또는 턱관절 입을 벌리거나 닫거나 할 때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입 개고장이가 있는 분들은 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보면서 치료해 줄 때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뭐 턱관절 통증 관련해서도 뭐 실제로 뭐 치료가 된 사례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결혼하신 지 한 1년 반 정도 생리통 되게 심했던 분인데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턱관절 통증도 좀 심하셔가지고 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오셨던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치료하는 중에 3가지 증상이 좋아져야 된다. 생리가 관련되는 증상이 없어져야 되고, 네. 그리고 손발이 따뜻해져야 되고, 그리고 턱관절 얼굴이 좀 더 예뻐져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꼭 남편분이 원장님 이거 하고 나면 진짜 손발 따뜻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네네. 그렇게 치료했더니 손발이 따뜻해지고 생리통도 줄어들고 얼굴도 성형수술한 것처럼 되게 예뻐졌거든요. 한 3개월 20번 치료했는데
한 달 있다가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임신 안 되냐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네, 네. 그랬더니 한 2달 정도 더 지나고 나서 임신 8주 됐다고 고맙다고 전화 왔었고 그 다음 해에 순산하셨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2달 뒤에 임신이 되신 거면 굉장히 빠른 치료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보통 이제 저한테 치료받고 임신되는 분들을 보면 치료 끝나고 나서 치료 중에 임신되는 분도 있고요. 네. 한 3개월 이내에 치료하고 나서 보통은 3개월 안에 임신하는 분들이 한 7, 80%, 조금 긴 분은 한 6개월까지 정도까지도 가는데 거의 대부분 임신한 분들은 그 정도 임신이 되셨어요. 근데 사실 난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라는 것을 뭐 범주를 둘 수는 없겠지만 35 이상이신 분들은 네, 더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긴장감이 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나이가 들면 더 치료도 어렵고 임신도 더 안 된다 이런 말을 워낙 많이 주변에서 들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또 긴장이 많이 되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나요? 예, 저는 좀 여러 명 있습니다. 아, 예, 한국 나이로 39세시니까 만 37세 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시험관하기 2번 시술하고 오셨는데 이분은 네. 수술 받고 나서도 이제 임신이 안 됐는데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한약을 조금 먹으면 좋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증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임신이 돼도 임신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 네. 몸을 먼저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뭐 건강도 해지고 마음도 좋아지도록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분이 이제 선생님인데 2학기 때 개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업무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좀 더 심해진 증상도 있었는데 이분이 11개월 동안에 88회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40세 되는 1월에 마지막 생리하고 자연 임신 시도해서 임신이 돼서 출산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지난주에 인사하러 왔던데 되게 예쁘고 엄마와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되게 보면서 이렇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1개월 정도면 네. 1년 정도 치료일 텐데 네. 1년 동안 견디기도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년 정도면 난 안 되는구나. 그렇게 그런 생각하실 수도. 마음이 좀 드실 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은 좀 1년 동안 어떻게 좀 이분들은 원래 계획은 이제 입양하려고 했던 분이었어요. 네. 임신 양방에서 시술해도 안 되고 그런데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몸이라도 좋게 해준다니 뭐 입양한다고 치더라도 몸 좋게 해줘 보자 이러면서 했던 분인데 이제 임신에 성공해서 치료가 된 경우고요. 그거 외에도 이분도 보건소 협력 사업으로 했던 분인데 38세에 결혼하고서 2년 10개월 동안 이제 자연 임신 될 거라고 기다려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네. 저희 한의원에서 2달 20일 치료 받는 중에 임신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42살에 한국 나이 42살에 출산하셨죠.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도 한 3달 동안에 한약 드시고 20번 정도 치료받았는데 턱관절 균형 치료랑 침 치료랑 같이 하면서 이분처럼 이렇게 빨리 낫는 분도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첫 번째 결혼하시고을 때 계류유산 하시고 그리고 재혼했는데 재혼하고서 3년 동안 임신이 안 된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이분은 치료하고서 딱 2달 만에 임신하셨어요. 네, 그게 구조적인 문제, 특히 목배 입원이 틀어져 있는 걸 바로잡아줬을 때 척추에 정렬이 되면서 뇌가 안정화되면서 골반까지 같이 좋아지고 허리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자궁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임신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42세에 출산하셨던 그분은 임신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와, 어쩜 저렇게 얼굴이 환해질까.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치료하고서 얼굴이 그렇게 환해진 분은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런 기쁜 소식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밝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확실히 보면 네. 이 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치료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찬바람이 쌩쌩 불면 싹이 자라지도 못하고요. 자라다가도 금방 죽죠. 그래서 신경 쓰지 않도록 영적이나 정신적이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주변에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느긋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또 도와주거나 함께 격려해주는 분들이 옆에 있으면 되게 많이 좋아지죠.
네.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뭐 질문을 드렸지만 네. 뭐 유산이 잘 되는 분들 이런 네. 걸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던데 네, 네. 그런 분들도 치료를 해보셨던 사례가 있을까요? 예, 몇 분 있는데요. 저희 육촌 형수님도 네. 이렇게 유산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체력이 너무 허하고 그래서 제가 한약을 지어드렸더니 그 약 드시고 그 다음에 출산한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다른 분은 이분은 이제 습관성 유산이 4번까지 있었던 분인데 턱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 분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다 같은 계열로 보여서 그러면 이 습관성 유산이 되는 건 임신을 유지해가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척추 구조의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이걸 같이 치료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턱관절, 허리, 무릎이 연결되는 턱관절 균형 치료를 한 1년 정도 받으셨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거, 무릎 아픈 거 없어지고 턱관절 통증도 없어지고 이분이 턱이 좀 앞으로 나와 있는 클래스 3였는데 턱도 조금 더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되면서 셋째 출산했는데 지난주에 봤더니 애기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었어요. 네. 네, 또 좀 결혼한 지 정말 오래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네. 좀 임신에 성공하신 사례도 있나요? 네, 제가 치료한 분 중에 29에 결혼하셔가지고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39인데 10년 동안 아기 없었으면 나는 그쵸. 아기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하시모토로 진단받으시고 그 양약도 한 4년 정도 드시고 있던 분이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돼 있으니까 전체적인 몸의 기능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예민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3개월 동안 CBA 승후보만 만들고 그리고 TBA 착용하고 한약 드시고 하면서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니까 결국 임신한다는 건 내가 혼자 몸이 아니라 두 몸이 되었을 때도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기도 건강하게 태내에서 자랄 수 있게 되니까 출산에서도 훨씬 더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3달 치료하고서 임신하셨고 임신하시고서도 몇 달간 더 치료받으면서 하니까 임신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때 이제 다니시던 산부인과 선생님이 남편이 47이고 이분이 이제 39이니까 기형아의 위험이 좀 있다. 그러셨는데 저희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조금 더 치료하면서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출산했을 때 아기 자연분만 하셨고 아기도 건강하고 3.8kg 남자아이였는데 네. 그 자연분만한 산모들 중에서 몸이 컨디션이 제일 좋다고 출산 담당했던 주치 선생님이 둘째 셋째 낳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했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늘이 도운 분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난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는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논이입니다. 논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논이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2000년 전부터 논이를 과일이 아닌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하와이나 타히티 지역 원주민들은 논이를 천연 진통제로 여겼는데요. 멍이나 상처는 물론이고 복통, 해열 이런 데 논이를 얻게 해서 즙을 먹거나 바르거나 했었죠. 네. 우리나라의 의학적인 동의보감에서도 논의 효능이 기술되어 있는데
기온이 바닥까지 뻗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파극 또는 파극천이라고 하는 약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네. 기력 정진이랑 원기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논의가 이렇게 건강 정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유는 그 염증에 대항하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한 200여 가지가 넘어요. 이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도 효과가 좋죠.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도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의에 칼륨이 좀 많아요. 네. 칼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는 그 세포막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칼륨 나트륨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륨이 나트륨을 외부로 우리 세포막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나트륨이 많아지면 이 나트륨 때문에 삼투압으로 인해서 체내 내에 체액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혈액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고혈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혈압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예방하는 데도 칼륨이 도움이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박사님, 저는 또 논이를 가지고 만든 네. 비누나 화장품 네. 이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게 피부에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네,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죠. 이게 피부 구성물질 중에 콜라겐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콜라겐의 합성을 초촉진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이렇게 손상됐을 때 재생시켜주고 그 손상된 걸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있는데 근데 또 논의는 또 수용성인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했을 때는 이렇게 복통이라든지 설사나 구토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든지 이렇게 적당한 양이 좋거든요. 과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칼륨이 많기 때문에 콩팥 안 좋은 분들, 신장 안 좋은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섭취를 좀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논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원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와 몸무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65, 네. 55kg. 네. 우리 나이로 65요. 네. 지금 제 옆에 최기원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부분?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불편하신가요? 아버님께서는? 우선, 수족냉증이거든요. 아, 예, 손발이 차가우시구나.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좀 오래됐어요. 아, 네. 그래서 과거에, 혈액순환제도 좀 먹고, 네, 한약도 좀 먹고, 네, 근데 별 효과가 없어서, 네, 예, 지금 같은 날씨에도 이 발등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덜 다가갈까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좀 찬바람 불면 많이 싫었고, 네. 예. 제가 지금 산에 올라간 중이라서 잠시 않겠습니다. 좀. 네. 조금 숨이 네. 가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등산하시면서 이런 운동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오늘 모처럼 시간 내서 네.
산에 한번 올라가겠다 싶어서 밥 먹고 나왔습니다. 네. 운동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하셔요? 주말에 뭐 동네 산에 좀 올라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요? 네. 네. 그렇게도 하시면 좋죠. 네. 발등이나 손 이런 쪽이 뭐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저리거나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린 거는 없습니다. 저리는 건 없으시고. 네. 네. 감각 저하는 어떠신가요? 특히 이 발적이 더 심한데요. 네. 한 2년 전에 이제 겨울에 보면 이제 발이 시려우니까 네. 그 양말 위에다 대는 거 뜨겁게 이렇게 붙이는 거. 네, 네. 그걸 붙이고 한동안 댕겼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생각에 그 이후부터 더 이렇게 감각이 좀 없는 것 같고 네. 특히나 발이 더 시려운 걸 느끼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동네 한의원에 가서 네. 이제 진찰을 받고 왔지만 이제 소화 기능이 좀 약하니까 그쵸. 네. 뭐 소화 기능 좀 강화시켜주면서 이렇게 좀 식욕 돋구는 약을 좀 먹었어요. 네. 침도 맞아가면서. 근데 네. 굉장히 그 이후에 상당히 피곤해서 네. 이제 겸사겸사 이제 건강진단 받아보니까 네. 간 기능이 막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다. 예, 네.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주변에서는 그러면 한약을 너무 장복하자 같아서 그 후에 한약도 끊고 네. 지금 뭐 별다른 약은 안 먹고 영양제만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예. 손발이 차가운 경우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손발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 소화기 계통, 이 소화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네, 두 번째, 발이 더 시리다면 그 중에서도 허리 쪽이나 골반 쪽의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네. 특히 발이 시리다면 구조적으로 보면은 허리뼈 4번, 5번, 청골 1번에서 나가는 신경들이 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랫배에 양기가 부족하는 경우들도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들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는 조금 의심이 드는 게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허리뼈가 일자허리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더 들고 턱관절, 목뼈 1, 2번의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있어요. 목은 일자목이라고 하던가, 네, 정형외과에. 그렇죠. 일자목일 가능성이 있죠. 이제 목이 틀어져도 그것 때문에 목뼈 1, 2번이 틀어지면 허리도 같이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조절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린 증상들 또는 추위가 많이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운 게 좀 심한 증상인 경우에는 그거를 풀어주는 약이나 약물을 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 선생님 체중이 조금 적은 분이셔가지고 이제 제가 운동을 자주 하시냐고 물어보는 게 이런 좀 체격이 조금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시는 음식량이 적어도 손발이 차가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따뜻한 걸 좀 자주 드시고 손발을 자주 움직여주고 주먹 쥐었다가 폈다가 하는 운동을 해주고 하는 것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부분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뭐 반신욕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조격이나 이런 것들 해주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운동을 좀 가볍게라도 일주일에 7일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몸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한 4, 5일 정도만이라도. 보통 운동 한 번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은 한 72시간, 3일 정도 유지를 하니까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가볍게라도 운동해 주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손발 차가운 분들은 이 차가운 걸 좀 줄여줄 수 있는 따뜻하게 해주는 뭐 생강이나 계피나 이런 것 들어가는 약들 또는 그거 외에도 다른 특수한 약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해야 보아야 됩니다. 대변 상태는 어떠신가요, 선생님? 대변이요? 예, 대변 매일 보시나요? 네네. 그러면 그런 약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한약 중에 딱 필요한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증상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럼 뭐 생강이라든가 계피 이런 걸 더한 걸 좀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만 가지고 될 수도 있고 그걸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보다 그보다 좀 더 이제 심한 증상일 때는 그보다 좀 더 층차가 있는, 그보다 좀 더 윗단계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의원에 가서 한약 진찰 받고 필요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료를 받고서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말하자면은 좀 척추나 뭐 목이 좀 안 네. 좋으신 것 같은데 등산은 좀 잘 맞으시는 운동인가요?
하실 수 있으면 몸을 움직이는 것, 특히 이제 저는 양측성으로 이렇게 대칭적인 운동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등산 같은 거 네. 하시는 건 괜찮죠. 네. 좋습니다. 뭐 스트레칭 아니, 같은 그리고- 거는 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그 눈물이 자꾸 나는데요. 눈물이요? 네. 네, 근데 한쪽이 더 심해요. 근데 이제 안과에 가서 뭐 눈물샘 났겠다고 뚫어보기도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불과 뭐 한 2, 3주 전에도 안과 가서 뚫고 했는데, 지금 눈물이 더 많이 나는 쪽은 눈물새 구멍이 좀 너무 작다 그래가지고 막 뚫긴 뚫었습니다. 근데 네. 여전히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네. 지금도 아침에 지금 산에 나오는데도 막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뭐 손수건을 늘 갖고 다니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러실 수 안약 있죠. 쪽으로 어떤 뭐 치료가 뭐 있을까 싶어서요. 예, 눈물이 자주 나면 이제 네. 제일 쉽게 생각하면 눈 자체의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막혀 네. 있거나 그런 건 안과에서 시술을 받거나 치료하면서 뚫거나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네. 구조적으로 눈에 관련되는 건 경추 2번, 목뼈 2번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지배하니까 목뼈 2번 틀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목뼈 2번이 상부흉추 2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상부흉추 2번은 심장이고요. 그 위에 1번이 기관지, 3번이 폐인데, 눈에서 눈물 나면 한의학적으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폐예요.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아. 분, 예, 기운이 없는 아. 분한테 잘 생겨요. 이 선생님처럼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네. 비위의 기능이 떨어지면 비위가 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 몸의 기운들, 특히 음식을 먹고 나면 맨 처음에 나타나는 기운이 위기라고 하는 기운인데, 이게 온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들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 네. 체형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고, 선생님이 이제 예, 지금 뭐 마른 편이죠. 그렇죠. 마르신 분이시니까 드시는 식사량이 운동도 특별히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 분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분이 소모하는 건 적은데 그럼 먹는 건 어떨까? 먹는 게 너무 적진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뭐 그렇지 않고 그냥 하여튼 뭐 술 막 챙겨 먹긴 하는데요. 많이 먹진 않습니다. 예, 그럼 드시는 양을요 한 예. 10% 정도만 늘려보세요. 예, 아, 그럴까요? 좀 예. 네. 안 먹히셔도 일부러 좀 더 예, 드시는 게 너무 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한 너무 10%. 많이 먹으면 또 저기 소화가 또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드시는 양에서 한 10% 정도만, 한두 숟가락만 더 드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 경과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부족해서 손발이 차가울 수도 있거든요. 폰은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혈액의 재료가 먹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드시는 상태에서 뭐 꿀물이나 아니면 초콜릿이나 이런 좀 단맛 나는 그런 걸 좀 보충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 한 분 예전에 상담했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분은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했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초콜릿 한 조각 먹겠더니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아, 예. 좀 충분히 뭐 식사 잘 하시는 게 좀 무엇보다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권순기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움트리에서 정성을 담은 명품장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